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위정전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그럼요. 예,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네.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예.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예.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예,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예. 인정한 거예요. 그럼 예,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뭐 이른바 꼼수 아니야 뭐 이런 계속 것처럼 의심했죠. 네,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두 번째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 요즘 보도태도 보면요. 한미 간에 엄청난 긴장,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보도태도를 보이거든요.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같은 거 크게 이슈화된 부분들. 네, 말씀하시는 그것도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트럼프가 뭐 환경 영향 평가 문제에 대해서 경로했다, 욕설까지 했다, 예. 뭐 이러면서 마치 뭐 상황이 진노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보도태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미국의 태도에 맞춰줘야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너무 사대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미 간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사드 문제 말씀드렸죠. 예. 북핵 반대하죠. 원비어 사망 같이 규탄하고 있죠. 만약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건 외교력으로 풀면 되죠.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험대에 섰고 잘 해내리라고 앞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한미정상회담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미 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is to date the largest evacuation from land by a single ship. And you must also know by now that President Moon Jae-in's parents were a part of the 14,000 refugees who boarded SS Meredith Victory. So when he visits Washington, D.C. in a few days, President Moon will invite veterans of the Hungnam evacuation. 네, 25초 동안 통역 없이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외교부 장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미 이사단에 있던 장교들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남 하면서 감회의 전 모습. 그러니까 흥남 철수 작전에 함께 승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이제 대통령 아들 낳았고 그래서 당시에 작전을 수행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을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런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민심, 미국의 민심을 미리 좀 가다듬고자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의 문재인이 없었다. 이제 이 메시지 네. 분명히 전달한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사단 거기 간 것은 핵심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미국 내 여론 정지 작업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사단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왜 그런 적이 있죠. 이사단 그 100주년 기념 창설 10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를 열려고 의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네. 사실 일부 반미 그 성향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파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네. 그것은 한국 내 일부의 의견이고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 굳건히 하는 바탕. 예, 그런 의지를 저렇게 이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니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문 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을지로나 성수, 잠실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Next stop is Dongdaemun Stadium. Dongdaemun Stadium. You can transfer to...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역이거든요, 저 역이. 네.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네. 목소리라고요? 앞에 한글로 말을 하는 분은 저 성우세요. 성우고요. 그다음 next stop 있으면 영어로 나오는 영어로 말하시는 그 분.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네. 바로 강경화 장관인 것이 이 그 수권 블로그 사이트에 이 강경화 장관이 녹음한 네. 거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강경화 장관도 내가 지하철 영어 이거 안내 음성 녹음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또 그런데 저 되게 음성을 듣고 바로 저게 내 목소리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언젠가 한번 녹음한 적은 있었다라고 시인을 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그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그래서 네. 당시에 강경화 장관과 같이 이제 녹음을 했던 또 성우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강경화 장관이 좀 놀랐다. 그때 참 NG 없이 잘 하시더라.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강경화 장관이 나도 참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전에 외교부 활동을 하기 전에 녹음을 한 건가요? 그렇죠. 꽤 오래 전에? 네, 원래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의 출발은 KBS PD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PD겸 아나운서를 해서 원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방송 쪽으로 해서 네. 원래 이제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의 아버님이 강창선 아나운서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3대 정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창선 아나운서가 옛날에 VOA 방송이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은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굉장히 네이티브와 거의 똑같은 발음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KBS PD로 취직을 해서 그때 영어 방송 PD를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녹음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통역을 잘하니까 국회의장 통역 비서관으로 그때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장 한 4-5명의 통역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대통령 통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외교부에 이제 입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쭉 이제 하는데 사실 출발점은 워낙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아나운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녹음을 하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들춰나면서 아주 험난하게 외교부 장관까지 가게 됐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차피 준비 자체는 아마 청와대 중심으로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청와대와 주미대사관 중심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조율할 것이고, 강경화 장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강경화 장관이 북핵 문제에 있는 데는 좀 스타디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은 특히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죠. 이번 회담을 정말 강 장관이 그런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충분히 할 경우, 특히 이제 유엔의 인맥이라든지 국제적인 이런 의전에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이번 회담에 활용한다라면 제가 볼 때 아마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든 문 대통령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강경화 장관의 데뷔 무대이기도 한 거니까 그만큼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는 과정에서 본인 때문에 전국에 얼어붙기도 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물론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잘 임명을 했다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경제 사절단들도 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뤄질 텐데 강경화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꼼수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의심했죠. 네, 의심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사전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파이널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보좌진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강 장관이 이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통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두 번째 행간. 순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별도의 통역 없이 1대1로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회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역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강 장관은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인보다 더 잘해요? 원래 우리나라 온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거에서.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들 그걸 예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살짝 토라졌어. 그 토라진 감정을 읽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 장관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공감입니까? 우선 어제 통화에서 가장 큰 소득은 사드 문제에 관한 오해를 또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도 계속 오해가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그 틸러슨 장관의 말을 보면 확실히 오해가 일단은 풀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강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드를 중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틸러슨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한국 내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일단 그렇죠. 틸러스 장관 선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동안에 이거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뭐 이른바 강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위장전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좀 일기는 했지만 역대 외교부 장관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최적임자다 추천을 했을 정도로 다자 외교에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강점이 다자 외교예요. 아, 그럼요. 예, 예.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하고 여러 번 얼굴 마주친 사람, 여러 국가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을 우려하는 분들도 대북 관계 네. 요쪽을 잘 알 것인가 요거를 염려는 했습니다만 다자 외교에 있어서 인정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틸러슨 장관과 25분